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두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얘기들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처분키로 하였습니다. 자, 30.5%로 좀 낮춰지는 지분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 할인율이 5%에서 7.8%다라고 해왔는데 매각 대금을 보니까 7.6%인 2만 50원 정도에 매각된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각 총 금액이 5,7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의 현금은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고요. 부채 비율이 74%까지 낮춰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왜 팔았냐라고 좀 봤더니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현금 흐름에 기초한 주주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상장 자회사에 대한 평가 방식이 시가평가 방식이 아닌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을 토대로 계산한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매각은 현금 흐름 관점에서 두산 NAV의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당 NAV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원 정도의 주당 아, 상승률을 가져옵니다. 그 37%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시가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뭐 대주주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지분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을 가지고 두산이 현금 창출 능력을 조금 더 기르고 혹은 그 돈을 가지고 두산 자체 내에서 어떤 M&A 요즘에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뭐가 있죠? 그 두산 테스나도 인수를 했었고 또 두산에서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현재 이제 반도체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같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로 오히려 뭐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인수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900원을 고점을 찍고 최근에 다시 한번 하향세를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 좀 본다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두 번 정도 고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때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요때는 그냥 단순한 하락의 흐름이었고 요때도 시장이 안 좋았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그 전 회장 일가들이 뭐 지분 정리를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많이 내려왔었고 이때는 뭐 두산테스나 뭐 인수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좀 올라오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또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내려가면서 좀 인기가 좀 없어진 모습인데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넘어가는 회사이고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자, 우선은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어제 동시 매도를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엄청난 매도다 이런 건 없어 보여요. 이 외국인이 빠져나가긴 했지만은 바로 이제 기관이 다 받아주면서 사실 뭐 개인에게 물량이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두산 자체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차세대 수소라든가 풍력 이런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좀 될 것 같고 지분 정리도 이미 다 끝난 것 같고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자면은 3분기에 대한 추정치 예, 좋게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당기 순이익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이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ROE가 마이너스다 이게 좀 안 좋죠. 순이익 흐름도 좋지 않고 네,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좋진 않아요. 근데 이게 5천억 정도가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뭐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EPS, PE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하지만 이제 배당은 이제 2,000원으로 꾸준히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주긴 해야 될 텐데 뭐 아쉽기는 하지만은 회사가
우선 좀 튼튼해지는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72,400원까지 지금 현재 떨어졌고, 전저점이 한 번 남아있긴 하지만은, 뭐, 차트상으로는 절대 나쁜, 위치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두산 같은 경우에 이 평균치에 거의 수렴했기 때문에, 요 밑에 부분에서는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도 좀 괜찮긴 한데 조금 더 바닥에 나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보자. 근데 좋은 회사다라는 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산 코오롱 인더입니다. 영상으로도 몇 번 올려드렸었던 종목이고요. 네, 내년도에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주력 제품 PT 타이어 코드가 올해 하반기 베트남 증설 효과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거기에 수요와 가격 또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에어백 원단과 쿠션은 인도의 에어백 의무 장착 개수가 확대가 되면서 네, 증대가 될 거고 또 자율주행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세이프티 파트에 대한 장착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아라미드가 라는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 하반기 생산 능력이 100% 증가를 하고 또 이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판매가 지속적으로 국가와 종류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POE 같은 경우에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빚은 중국과 유럽의 경쟁사들로 인해서 좀 반사 수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 자재 부분, 이 에어백 같은 부분들은 이 진입장벽이 높고 또한 이제 차량 업체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안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서 사실 좀 진입이 힘들고 또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품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중국이라든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수요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지만 어, 추후에는 네,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환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추후적으로는 화학까지 다 되살아난다면 정말 좀 좋은 사업과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알아봤었을 때 내용들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같은 경우 1.95% 수도법도 조만간 통과하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요 고점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현재로 봤었을 때는 저점을 한번 찍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충분한 저점이라고 평가는 됩니다. 제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법 같은 거 통과하기 전에 매수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 현재로 봤었을 때는 기간은 뭐, 약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죠. 어저께는 매도인데, 이제 오늘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소 쪽, 이런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치 보시면 3분기 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연간 대비로도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ROE 순이익률, 이 영업이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과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EPS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PR도 뭐 6.8배면 나쁘진 않다. 또 배당도 주는 네, 그런 착한 회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 한 번 더 체킹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보고서를 되게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이 회사가 바로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그래서 한번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6월 기준으로 버블 유료 구독자 수는 135만 계정이라고 하고요. 5만 개라고 하고 구독자 한 명이 구독하는 아티스트 수준은 약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플랫폼 안에서 정말로 이제 지불을 하면서 사용하는 유저의 수는 8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은 유저죠. 그중에 구독자가 74%가 해외이고 10대, 20대가 80% 이상, 그리고 여성 비율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요 주주로는 SM 자회사에서 33.7%, JRP 엔터에서 19.5%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뭐랄까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이 회사가 뭐 진짜 정말로 이제 뭔가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회사를 어떻게든 발전시키고 사업 모델이 되고 수익이 된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분율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54개 매니지먼트 기업들과 계약 체결을 했고요. 325명의 아티스트가 버블에 입점해 있는 현재입니다. 자, 4분기부터 보시면 버블 라이브 유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해외 아티스트 영입도 지금 현재 생각 중이고 또 중국 안드로이드 버전 앱 런칭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 시장이 열리면 굉장한 거거든요. 자, 구독자 수와 그 다음에 ARPU가 상승을 하면서 2023년도 1분기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도가 높은 컨텐츠 IP를 활용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뭐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한 걸 보시면 일단은 9월 컴백 전후로 해서 이제 JYP 소속인 MX가 버블라이브로 다시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유럽 진출 준비가 한창인 일본의 시장의 경우 해외 유저 국적 비중이 2위인 시장이고요. 음악 시장 규모도 한국에 대비해서 7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한국 가수들이 데뷔를 했을 때 일본으로 바로 또 앨범을 다시 가사를 바꿔서 그 추후에 데뷔 음반 활동이 만료가 되고 나면 일본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JYP 멘터가 니쥬를 만들었던 것 자체부터도 일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 자국 내의 현지 아이돌로 구성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아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보시면 DOU가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일본 국적의 아티스트가 입점해서 버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일본 아이돌 소비 집단의 구독자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일하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면 시장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있고 특히나 이 일본에서는 선거제도가 있는 팬 문화다 보니까 이 버블에서 얼마나 많은 어, 팬들이 본인들을 구독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게 투표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굉장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티스트의 IP를 높이거나 팬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을 생산해야 되는 엔터사들에 대비해서 이 버블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유튜브에 이제 제작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아이돌 뭐 한 명을 뭐 키우는데 뭐 데뷔를 하는데 혹은 음반을 내는데 얼마 정도 드냐? 그랬더니 뭐 최소 못 잡아도 20억, 3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본전 회수라도 하지만 아니면 대부분 적자로 남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버블은 이미 데뷔한 아이돌들과 아티스트를 이제 초빙을 해서 구독료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 물론 이 버블 안에서 어떠한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네, 좀 탄탄한 사업이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이제 스포츠 스타, 그다음 배우,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를 영입하고 있다고 하고요.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도 버블 서비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 창출원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유튜브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또 이 광고에 대한 수입 체계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또한 외부에서 이 광고를 따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쉽지는 않고 유명인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개설했을 시에
뭐 정말 10만도 안 되는 뭐 3만 뭐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연예인들도 왕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렵다면 버블을 통해서 오히려 빠르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구독의 유지율은 약 90%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넷플릭스나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넷플릭스는 점점 가격이 높아졌지만 어, 사실 초기에 나왔을 때는 뭐 한 3천 원, 4천 원 정도 뭐 낼 수 있지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버블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뭐 연예인들은 이제 한 3명 정도를 하면은 월 12,000원이면 이제 쓴다고 하기 때문에 한 명당 4,000원씩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아까 봤을 때 이제 1.7명 정도를 구독을 한다고 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한 명은 하는 거잖아요. 그럼 4,000원 정도를 이제 내는 거죠. 4,500원이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룹에 대한 건 사지 않아요. 판매하지 않아요. 멤버 개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나오는 뭐 에스파를 좋아한다. 에스파를 다 연락하고 싶다. 그럼 4명을 구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4명을 구독하게 되면은 거의 한 16,000원, 18,000원 정도를 매번 매달 결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멤버 수가 많고 그 멤버들마다도 어, 매력이 많다면 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버블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디오에 대한 주가를 한번 보시면 거의 바닥입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 올라오기는 20% 정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주봉성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하락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락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기를 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월봉으로 본다면 완벽하게 바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약세장에서 흐름을 보여줬을 때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시가총액이 8천억 코스닥 상장사이고요. 외국인 소진율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외국인이 최근에는 많이 팔았고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기관은 매수의 흐름을 좀 돌아섰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에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축제를 보게 되고, 이렇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블은 굉장히 확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아티스트 영입을 한다고 했을 때, 해외도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스포츠 스타 혹은 뭐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핫하게 나오는 티모시 샬라웨 같은 경우에 뭐 버블에 입성이 됐다. 그러면 정말로 몇만 명씩 버블이라는 걸 가입을 해서 특히 10대, 20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30대, 40대까지도 팬덤이 있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버블에 들어가는 거죠. 버블을 다운을 받고. 그렇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3분기로 가면 2분기에 살짝 좋지는 않았지만 3분기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좀 가져오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실적치가 굉장히 좀 잘 나온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PR 좀 높기는 하지만 근데 주가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이게 그래도 공모가가 얼마였을까요? 자, 공모가 한번 봅시다. 공모가 희망밴드가 18,000원에서 24,000원이니까 아무래도 24,000원 정도에서 아마 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26,000원이죠. 최상단 넘었었네요. 26,000원이니까 사실 지금 그 가격이 10,000원 정도면은, 정말로 그 공모가 대비해서 3, 40%밖에는 지금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쁠 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밑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JYP 엔터가 20%, 비율이 높아졌네, 20%.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 36%. 지금 현재 56%이고요. 그 다음에 디어위에서 이제 아무래도 요분들이 그분들이겠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지금 거의 요분들로만 해서 62%가 이미 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JYP 엔터는 더
지분을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6%, 62%고 나머지 38%가 개인과 외국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이 대주주들이 갑자기 이걸 엄청나게 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서 디어유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에 따라 또 향후 문제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험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한 번, 두 번 뭐 다 체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뭐 하이브 이런 회사들보다는 어차피 그런 회사들이 올라가면 디오에도 자연스럽게 팬 유입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